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됩니다.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대장부 질의하는데 총리님 지금 질의자의 질의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딴 데서 질의자가 질의를 못 하고 말씀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총리님, 지난 8개월 동안 상임위 법사위 내내 정부든 여당이든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총리님,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그러면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생산 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후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의원님, 국무위원은 의원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그 자체가 있는 한은 우리 농민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은 강제 매수를 한다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격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강제 격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가 시장 격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02년에도 2022년에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왜? 그거는 강제 격리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격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하나의 교훈을 얻으시고 선택에 따라서 자유 선택에 따라서 생산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불제도 할 거고 또 가루쌀도 많이 나오도록 할 거고 그러나 쌀을 지금 정하신 그 조건 하에서 강제 격리라는 것은 농민들을 정말 자, 총리님. 선한 농민들을 정말 이건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을 좀 더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아니요. 농림축산부 총리님. 장관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요. 아니 지금 여기 여기 하신 거를 제가 아닙니다. 답변을 할 수가 그럼 없잖아요. 놔두세요. 네. 왜 농축산부 장관님의 답변을 안 들으세요? 제가 총리님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네. 자,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테이블은 농림부에서 나온 테이블이고 농축산부 장관께서 가장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시하신다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미리 요지해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저는 가장 전문가가 모여 있다는 우리의 크레그가 작업을 하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은 농민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총리님,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네. 제 질문에 꼭 좀 주목해 주세요. 네. 제가 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매년 평년장만 돼도 쌀이 20만 톤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0만 톤이 남아도는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후에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사전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고 또 예측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답변도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농민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정하느냐, 아니면은 사후적으로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격리를 하는 법안을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그런 법안의 근거를 둬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보전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우선 의무적이 아닌 자생적 격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많은 양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있던 가격을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 질문, 사전 조정이 좋으냐, 사후 격리가 좋으냐, 그건 이미 질문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제 수매라는 제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매가 없으면 농민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간곡하게, 이게 제가 총리라서가 아니고 제가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존중해주고 이거는 있습니다. 정말 의장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아닙니다. 정말 일국의 총리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 대의기관 국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강제적인 시장 격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정책이 지금까지 강제 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 격리를, 사전 생산 조정을 했던 정부는 성공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어요. 지금 최고의 시장 격리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9,700억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2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지금 폭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 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 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의원님께서 듣고 싶은 답변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돼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제 수매 제도를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거예요. 강제 수매를 제도를 가지고 선제 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의무적으로 남으면 사주는데, 그리고 쌀 농사가 비교적 요즘 기계화가 되고 해서 비교적 좀 딴 작물보다 재배하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리님, 강제 수매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선제 조정은 안 됩니다. 정부의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제 조정이 선조정 후 선제 조정은 강제 수매 제도가 없을 때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좀 좁혀서 묻겠습니다. 강제 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생산 조정을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강제 조정이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강제 조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가격을 사주는 그러한 제도가 일체 없다면 아마 선제 조정이 조금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만 톤을 격리시킨 거는 45만 톤 격리시킨 것은 그것은 놔두면은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천만에요. 정부라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최대의 규모를 격리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 격리가 아닙니다. 자, 강제 격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답변의 기회를 줬어요. 총리님. 자, 지금 총리님께서는 의무화라면 무조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 이야기였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여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장 격리 의무화가 동기를 부여합니까? 쌀의 가격이 동기를 부여합니까? 의무화라는 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이미 거죠. 쌀에 대한 재배 면적은 절대 농지라는 그런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어요. 의원님, 더 다른 면적이 증가할 수 없다고요. 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단 한 해도 없었다고요. 의원님, 세상에는 분명한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뭐냐? 의무적으로,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 제도는 그 어떤 가격 제도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관세를 조금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입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20원 정도 비싸다는 것하고 제가 가격을 질문할게요. 전면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강한 정책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강제 매수는 바로 수입 제한과 같은 그런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는 생산 조정을 강조해서 시장 격리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역대 정부의 양곡 정책에서 수치상으로 입증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격리가 있는 한 선제 조정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라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한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격리를 5천억, 6천억씩 들여서 시장 격리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쌀값을 대폭락했고, 윤석열 정부가 9,700억을 투입했지만 쌀값은 21만 원, 문재인 정부의 21만 원에서 18만 원, 17만 원 지금 폭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달려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정부의 의지는 쌀값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가 없이 시장 조정만 한다고 해서 쌀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쌀값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생산 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시장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라고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 정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요. 의원님께서 네. 하면서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이 제도는 강제 격리가 있는 한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통계도 보고 다 봤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선의의 선제 조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 그리고 무조건 영구히 승리하자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전적 생산 조정을 통해서 시장 금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준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의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 경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전제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일원은 우리 농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모든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농업선 지역의 기관을 둔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 그만두십시오. 총선 경쟁 그만하십시오.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십시오. 국회법에 따라 양국관리법이 다시 상정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양심과 민심을 중심에 두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용기 있는 결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